한여름 오후 2시, 뜨거운 햇살 아래 인파로 가득한 해운대 해수욕장. 수많은 파라솔 사이 작은 한방차 노점을 지키는 10살. 하은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레 차를 권하지만 좀처럼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던 중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쓰러진 한 남자. 사람들이 당황하는 순간 하은이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맥을 짚고 혈자리를 눌러 남자를 안정시킨다. 이 놀라운 장면을 지켜본 한 여인 장수정. 그녀는 단번에 알아챘다. 25년 전 사라진 딸의 피와 숨결이 이 아이 안에 흐르고 있음을. 그리고 그날 잃어버린 가족과 숨겨진 비밀이 다시 세상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오후 2시의 해운대 해수욕장은 뜨거운 여름 햇살 아래 인파로 넘쳐났습니다. 파라솔들이 빼곡히 늘어선 백사장 위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파도 소리가 어우러졌어요. 그 북적이는 풍경 한편에 작은 노점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한방차 어떠세요? 몸에 좋은 오미자차입니다. 10살 하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미란이 정성스럽게 끓인 한방차와 직접 만든 건강 간식들이 놓인 작은 탁자 앞에서 하은이는 오늘도 열심히 손님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더위 때문에 힘드시죠? 이 차 드시면 금세 시원해지실 거예요. 하은이의 또렷한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엄마, 오늘도 별로 안 팔리네요. 괜찮다, 하은아. 우리가 정성껏 만든 거니까 필요한 사람이 나타날 거야. 미라는 딸의 어깨를 다독이며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걱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아줌마, 목이 좀 아픈데 뭐 좋은 차 없을까요? 하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목이 아프세요? 잠깐만요. 하은이가 여성의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기 기운이 조금 있으시네요. 도라지 차가 좋을 것 같아요. 목도 시원해지고 기침도 멈춰요. 어머, 이 작은 애가 어떡해? 여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하은이가 건넨 따뜻한 도라지차를 마셨어요. 몇 분 후 정말로 목이 편해졌다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얼마예요? 하은이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3,000원이에요. 몸조리 잘하세요. 그렇게 조금씩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는 저마다 다른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보며 자연스럽게 맥을 짚고 적절한 차나 간식을 권했어요. 할아버지, 소화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 매실차 드셔보세요. 아저씨는 어깨가 결리시죠? 이 혈자리 눌러드릴게요.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정확한 진단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하은이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으악, 배가 너무 아파요. 갑자기 50대 남성이 배를 움켜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모여들었어요. 어떻게 하지? 119에 신고해야겠어. 응급실로 빨리. 사람들이 당황하며 소란을 피우는 사이 하은이가 조용히 그 남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하은이는 침착하게 남성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어보았어요. 그리고는 눈을 감고 잠시 집중했습니다. 급성 위경련이에요. 스트레스와 차가운 음식 때문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어린애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의사도 아닌데. 하지만 하은이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대신 남성의 명치 아래쪽을 찾아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아저씨, 깊게 숨 쉬세요. 천천히요. 놀랍게도 남성의 얼굴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은데. 하은이가 계속해서 특정 혈자리들을 지그시 눌러주자
남성의 숨소리가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어때세요? 아,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어떻게 이런 걸 아세요? 하은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엄마가 아플 때 이렇게 해드리면 좋아지셔서 배웠어요.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남성은 이미 많이 회복된 상태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꼬마 의사님. 남성이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와, 저 아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걸 다 알지? 우리 애도 저렇게 키우고 싶다. 하은이는 갑자기 쏟아지는 관심에 어색해했지만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장수정이었어요. 6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 충격에 가득 찬 표정으로 하은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손가락 모양, 점액 짚는 방식. 설마? 수정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25년 동안 찾아 헤맨 그 무엇인가가 저 작은 아이에게서 느껴졌거든요. 회장님, 왜 그러세요? 옆에 있던 이 과장이 수정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물었어요. 저 아이를 봐요. 수정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 저 거지 같은 애 말씀이신가요? 최 부장님이 저런 애들 때문에 해수욕장 이미지가 안 좋다고 하시던데요. 하지만 수정은 이 과장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오직 하은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 혹시 미라네? 수정의 마음속에서 25년 전 기억들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사랑하는 딸을 잃었던 그 아픈 날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은이가 다시 노점으로 돌아와 엄마 미란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수정은 한 걸음씩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수정은 검은색 세단에서 내리며 짙은 선글라스 너머로 해운대 해수욕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안가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현장 시찰이었죠. 옆에서 이 과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왔습니다. 회장님, 이 구역이 매입 예정지입니다. 이 과장의 정중한 목소리 뒤로 최 부장의 날카로운 음성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저기 보세요. 최 부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허름한 노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어린 소녀 하나가 관광객들에게 무언가를 권하고 있었죠. 저런 거지애들이 있으면 고급 리조트 이미지에 전혀 안 맞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야 해요. 최 부장의 차갑고 계산적인 말투에 수정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그 어린 소녀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하은이었습니다. 방금 전 쓰러진 관광객을 구한 그 놀라운 아이였어요. 저 아이에게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정이 말하자 최 부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그럴 필요가. 시간이 아까우시지 않나요? 하지만 수정은 이미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25년간 한방의학계를 지배해온 그녀의 직감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하은은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한방차 보온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다가오자 고개를 들었죠. 할머니, 차 드실래요? 엄마가 직접 만든 건데 몸에 정말 좋아요. 순수한 미소, 맑은 눈동자. 수정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조금 전에 그 아저씨를 어떻게 도와준 거니? 수정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하은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아저씨가 배가 아프다고 하셔서요. 엄마가 그럴 때는 여기를 꾹 눌러주라고 했거든요. 하은이 자신의 손목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뇌관혈이었어요. 수정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그런 걸 어디서 배웠니? 엄마가 아플 때마다 해드렸어요. 처음엔 아팠는데 제가 이렇게 하면. 하은이 수정의 손목을 자연스럽게 잡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정확히 맥박 지점을 찾아 눌렀죠. 순간 수정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우리 가문의 맥진법이야.
하은의 손가락 움직임, 혈자리를 찾는 방식, 심지어 맥을 짚는 깊이까지. 모든 것이 수정당 4대 비전 기법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할머니, 간이 조금 안 좋으시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여기 혈자리를 자주 누르시면 좋아져요. 하은이 수정의 손등 위 합곡혈을 부드럽게 눌렀습니다. 그 순간 수정의 머릿속에 25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미란아, 설마 이 아이가...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수정은 간신히 감정을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엄마. 이름이 뭐니? 김미란이에요. 근데 요즘 많이 아프셔서. 하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 어린 얼굴을 스쳤어요. 수정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미란. 25년 전 사라진 그 이름이었어요. 엄마가 어디 아프시니? 잘 모르겠어요. 자꾸 기침하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세요. 병원에 가자고 해도 돈이 없다고. 하은의 눈가에 어린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정의 마음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멀리서 최 부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래된 공포가 스며들어 있었죠. 안 돼. 절대 안 돼. 최 부장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5년 전 자신이 숨긴 진실이 밝혀질까봐 온몸이 떨렸어요. 수정은 하은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집에 가서 엄마를 만나볼 수 있을까?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간 수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25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하은이는 장수정의 손을 잡고 좁은 골목길을 천천히 올라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집이 너무 초라해서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우리 집은 좀 작아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장수정은 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괜찮단다. 할머니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달동네 비탈길을 올라가며 장수정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미란이 살고 있을까? 25년 만에 딸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여기에요. 하은이가 허름한 반지하 집 앞에서 멈췄다. 녹슨 철문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장수정은 순간 가슴이 아팠다. 내 딸이 이런 곳에서. 엄마, 손님이 왔어요. 하은이의 목소리가 집안으로 울려 퍼졌다. 침대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장수정은 천천히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멈췄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 야윈 얼굴, 파리했던 머리카락. 하지만 그 눈빛만은. 미란아. 장수정의 입술이 떨렸다. 침대 위의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어머니. 미란의 목소리였다. 25년 전과 똑같은 그 목소리였다. 장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란아, 내 딸아. 어머니가 왜 여기에? 미란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기력이 없어 다시 누워야 했다. 얼굴이 창백했다. 찾았구나. 드디어 찾았어. 장수정이 미란의 손을 잡았다. 너무 말랐다. 뼈만 남은 것 같았다. 어머니. 미란의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리움인가 원망인가. 하은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엄마, 이 할머니를 아세요? 미란이 딸을 바라봤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은아. 이분은. 할머니는 내 진짜 할머니란다. 장수정이 먼저 말했다. 하은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진짜 할머니요? 그래. 내 엄마의 엄마야. 순간 미란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지금 와서. 미안하다, 미란아. 정말 미안해. 장수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25년 동안 너를 찾았어. 하루도 쉬지 않고. 미란이 고개를 돌렸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 아빠는요?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하은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순간 두 여자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은아. 미란이 딸의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장수정이 무릎을 꿇고 하은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하은아, 할아버지는 하늘나라에 계신단다. 왜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장수정의 가슴이 미어졌다. 할머니가 지켜주지 못했어. 미란이 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때 일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장수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내가 믿었던 사람이. 최 부장 말씀이세요? 미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 사람이 모든 걸 조작했어. 내 남편을 희생양으로 만들었지.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너무 늦었어요, 어머니.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어. 장수정이 미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 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야지. 하은이가 엄마 곁에 가서 앉았다. 엄마, 오지 마요. 아이의 작은 손이 엄마의 뺨을 닦아주었다. 하은이가 엄마 아프신 거 다 낫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 미란이 하은이를 끌어안았다. 우리 딸. 미안해. 장수정이 두 모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내 손녀구나. 이렇게 똑똑하고 착한 아이가. 미란아, 하은이를 내가 키우게 해줘. 미란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어. 하은이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미란이 망설였다. 전 어머니를 아직 원망해도 괜찮아. 하지만 하은이 미래는 생각해봐. 장수정의 말에 미란이 딸을 바라봤다. 하은이는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어리둥절해했다. 먼저 내 몸부터 치료하자. 장수정이 일어나며 말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 병원비가. 그런 걸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미란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다. 25년 만에 듣는 엄마의 따뜻한 말. 그 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아직 용서할 수는 없었다.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으니까. 일단 하은이부터 생각해봐요. 미란이 중얼거렸다. 장수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거면 충분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다. 그때 집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 밖에서 엿듣고 있는 것 같았다. 장수정이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다. 골목 어귀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 부장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장수정의 등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이미 들켰구나. 앞으로 더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싸움이 시작될 것 같았다. 서울 최고의 한방병원 특실에서 미란이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어요. 엄마. 하은이 작은 손이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은아, 엄마 괜찮아. 미란이 힘없이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렸어요. 좀 어떠세요? 수정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한방차가 담긴 보온병을 들고 있었어요. 미란이 수정을 바라봤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쓰라렸어요. 감사해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란의 건강이 서서히 회복되면서 하은이는 수정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하은아, 이것 봐. 수정이 오래된 의학서를 펼쳤습니다. 한자로 가득한 책이었지만 하은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할머니, 이 그림은 뭐예요? 경혈도야. 사람 몸에 있는 중요한 점들을 표시한 거지. 하은이 작은 손가락이 책 위를 따라갔습니다. 마치 예전에 본 적이 있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이 점을 누르면 배가 아픈 게 낫죠. 수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가리킨 곳이 정확했어요. 맞아. 어떻게 알았니? 그냥요. 여기가 아플 때 누르면 시원해져요. 하은이 순수한 미소에 수정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수정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산 상속 서류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정말 손녀에게 모든 걸 물려주시겠어요? 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네. 하은이가 우리 가문의 진짜 후계자예요. 수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최 부장이 사무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책상 위에는 사립탐정이 보내온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은이가 수정과 함께 있는 모습들이었죠. 25년 동안 숨어 살던 년이 다시 나타나다니. 최 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수정당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는데 이제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어요. 최 부장은 옛날 서류철을 뒤졌습니다. 25년 전 그날의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오래된 의료 기록지를 보며 최 부장이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당시 자신이 조작한 증거들이었어요. 안 돼. 절대 들키면 안 돼. 최 부장이 서류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어요.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한편 이 과장이 최 부장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습니다. 요즘 최 부장님이 왜 저러실까? 이 과장은 조용히 최 부장을 관찰했어요. 밤늦게 사무실에 남아서 뭔가를 불태우는 모습을 봤거든요. 수상해.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이 과장이 수정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최 부장님이 요즘 좀 이상해요. 어떻게? 밤마다 사무실에 남아서 뭔가를 태우고 있어요. 수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알겠어요. 지켜봐 주세요. 그날 밤 최 부장은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란이와 그 애를 없애야 해. 최 부장이 수첩에 뭔가를 적었어요. 사고로 위장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나올 때를 노려야겠어. 최 부장의 눈에 위험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이는 엄마를 만나러 병원에 갔어요. 엄마,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여요. 응, 하은아. 엄마가 많이 좋아졌어. 미란이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란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은아, 엄마가 할머니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왜요? 예전에 할머니를 너무 원망했거든. 하지만 이제 보니까 할머니도 많이 아프셨나 봐. 하은이 작은 손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할머니가 엄마를 찾으려고 정말 많이 애쓰셨대요. 그래? 네. 매일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신문에도 찾는 글을 썼대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은아, 우리 할머니한테 가자. 정말요? 하은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그들이 병원을 나서는 순간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장이 핸들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위험한 결심이 떠 있었습니다. 오늘로 모든 걸 끝내자. 택시 안에서 하은이가 갑자기 불안해했어요. 엄마,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이상해요. 미란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로 검은 차가 계속 따라오고 있었어요. 기사님, 빨리 가주세요. 미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25년 전의 비밀이 다시 그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수정당의 비밀 창고는 먼지 냄새로 가득했어요. 수정이 이 과장과 함께 낡은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며 25년 전 그날의 진실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손에는 노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정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당시 의료사고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수정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서류 곳곳에 수정액으로 고친 흔적이 보였어요. 환자의 상태 기록도 전혀 다르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최 부장이 모든 걸 바꿔버렸구나.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뭘 하고 계시는 거죠? 최 부장이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정이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이게 뭐죠? 25년 전에 당신이 한 짓이 다 드러났어요. 최 부장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어요. 그 서류를 내놓으세요. 지금 당장. 안 돼요. 미란이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어요. 순간 최 부장이 수정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이 과장이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도망가세요. 하은이를 지켜야 해요. 수정은 서류를 꽉 붙잡고 창고를 뛰쳐나갔어요. 집에 돌아온 수정은 온몸이 떨렸어요. 거실에는 미란과 하은이 없었습니다. 미란아, 하은아.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할머니. 하은이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은아, 어디 있니? 모르겠어요. 무서운 아저씨가 저희를 데려왔어요. 엄마가 아파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수정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최 부장이 미란과 하은을 납치한 거였어요.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최 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류를 가져오세요. 안 그러면 이 애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디서 만날까요? 수정당 옥상. 30분 안에. 수정은 서류를 들고 수정당으로 달려갔어요. 옥상에는 최 부장이 미란과 하은을 묶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하은이 울먹였어요. 서류를 던지세요. 최 부장이 소리쳤어요. 수정이 서류 봉투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최 부장이 주워서 확인했어요. 이제 우리를 보내주세요. 안 돼요. 당신들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또 문제가 될 거예요. 그 순간 하은이 일어났어요. 묶인 손으로 최 부장의 팔을 꽉 눌렀습니다. 아야. 최 부장이 비틀거렸어요. 하은이 배운 혈자리 지압법이었어요. 지금이야. 수정이 소리쳤어요. 미란과 하은을 끌어당겨 안전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어요. 이 과장이 신고한 거였습니다. 최 부장은 체포되었어요. 25년간 숨겨왔던 거짓말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후 세 사람은 수정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미란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수정도 울고 있었어요. 하은이 두 사람 사이에 앉았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수정이 하은을 꼭 껴안았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수정당에는 매일 어린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하은이 작은 한의사가 되어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혈자리를 누르니까 배가 안 아파요. 어린 환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정과 미라는 그런 하은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우리 딸이 정말 훌륭해졌어요. 미란이 수정의 손을 잡았어요. 3대가 함께 일하는 수정당이라니. 꿈만 같아. 주말이 되었어요. 세 사람은 처음 만났던 해운대 해수욕장에 왔어요. 이번엔 관광객들이 아니었어요. 무료 진료소를 열었거든요.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혈압을 재드릴게요. 하은이 정성스럽게 할아버지를 도왔어요. 이 꼬마가 진짜 한의사야?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네, 우리 수정당의 막내 한의사예요. 수정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바다를 바라보며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어요.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하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나도 행복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수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25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은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할머니와 엄마가 함께하는 따뜻한 가족이 생겼거든요. 수정당의 새로운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